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직접 표현을 북한이 하고 북한만의 일방적인 핵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를 미국에서는 결국 주한미군 철군 요구며 쉽게 외교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 결정을 두고 한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싫어할 것이라고 트윗했지만 푸틴은 아주 좋아합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 결정은 미국 국방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원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중동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동에서 경찰 국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말합니다. 물론 상황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행정부가 의회를 제치고 푸드 스탬프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캐러번이 수속 기간 중 멕시코에 머물도록 멕시코 정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미국이 중미와 멕시코에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힌 이틀 뒤에 나온 발표입니다. 삼성도 팍스TV 진행자 터커 칼슨이 이민자가 미국을 가난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발언을 한 이후 광고를 뺐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팔았다고 보고했던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1,0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도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산타 모자를 쓰고 선물을 어깨에 맨 채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선물도 주고 환자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랜만에 미국에서 북한에서 나온 뉴스에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결국은 오늘의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초기 만남 그리고 만남이 진해질 때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좋은 말들이 오가고 할 때 끊임없이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을 때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금 거의 물거품까지는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2차 정상회담도 힘들어지는 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 볼 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조선중앙통신이 물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사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현이라는 인물의 논평을 통해서 아주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미국이 그 내용을 또 조선중앙통신도 영어로도 그대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세히 보는 그 부분을 드러내서 지금 북한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평의 제목은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선 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릇된 인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이군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월 12일이었습니까?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다 알고도 시점을 잡은 거죠. 6월 12일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지 북한 비핵화라는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이 국제관계의 법률적 기초로 되는 중요한 합의 문건의 핵심 문구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오독하고 그것을 더 이상 논할 여지도 없는 공리처럼 여기고 있는데 비극의 출발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적 간판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조미 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도 6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 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던져야 할 질문이다.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금처럼 괴이하게 놀겠는가? 도대체 미국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선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핵 패권 야망과 아시아 재패 전략 실현에 저촉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반도가 실제로 비핵화되는 경우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의 조선반도와 지역외로의 전개가 가로막히고 세계 최대의 무기 시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세인의 이러한 의혹이 추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미 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 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 결과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통렬히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길이 나아질 것이다.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 지금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북한은 미국이 핵 위협을 없애지 않는 한 비핵화는 없다고 그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결국 미군 철군이나 대폭 그 축소를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이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해주지 않는데 협상할 뜻이 없다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기도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지키고 싶어하며 이제 미국에 항복하고 핵무기 리스트를 내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과정은 군비 축소 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대화 얘기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고도 해석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논평에 대해서요. 다만 대치와 대화가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스티브 비건이 북한에서 카운터파트를 만나지 못하고 남한을 방문 중이잖아요.
한국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여행 제한한 것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흘 방문이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불과 한 달 그때보다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더 강해졌고요. 아직까지도 북한은 끊임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유는 잘 맞춰가면서 문은 열어놓는데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뭐 할 거 다 했고 시간도 6개월 이상 벌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그 북한 관련 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 능력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나아지면 나아졌지 멈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잃어버린 것도 없고 시간도 벌었고 뭐 미국이 뭘 해준다면이야 우리도 회담에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이야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해석하고 있는 점입니다.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구태여 북한과 연계를 시켜서 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력 같은 것을 무기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갖고 있는 것하고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적인 구조라기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리아에서도 뭐 얼마 많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 미군을 전부 철군한다고 하는 게 군대를 뭐 멕시코 같은 데는 보내잖아요. 하나도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캐리번이 뭐 온다고 하면서 보내고 있고 지금 일부는 돌아오기도 했네요. 아직도 한 6천 명 정도 거기 가 있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 2천 명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견제를 하는데 그 군대조차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군대 그 무력 같은 것을 직접 사용하기는 원치 않는 갖고 있기는 원하지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시리아에서의 군대를 철군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모든 정치인들도 그렇고 군인들은 찬성하는 그 군 장성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개의 트윗을 하면서 뭐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할 거다. 푸틴은 다른 나라와 함께 아이시스를 막기 위해서 일해야지 될 거다. 미국이 아니라 이제 그 러시아가 싫어하는 나라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사실과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푸틴이 오늘 끝났겠네요. 아니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자회견 한 번 하면은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하거든요. 특히 연초, 연말 기자회견 같은 때 그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한다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라고 퍼스트 네임 부르면서요. 지지한다. 옳다. 도널드가 옳다. 나는 그의 결정에 동의한다. 정말로 옳은 일을 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시스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철군한다. 군인들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거 공약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아사드 그 독재 정권이 있고 국민에게 화학 무기도 쓰고 아이시스도 있다가 지금 주변 나라로 갔다고 하지만 뭐 미국이 무서워서 나간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 푸틴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빠져나가면은요, 이제 그 아사드는 계속 바사르 알 아사드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푸틴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국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너무 좋다 하면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공동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그 시리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미군이 물리치는데 쿠르드족이 완전히 그 협조를 해서요. 저쪽 북쪽에 협조를 해서 이라크에서 미군에 협조했었던 그런 그 이라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조를 했는데, 그 쿠르드족을 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싫어하고 터키와 그게 딱 국경이 또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쿠르드족과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동안 달대는 삼켰다가 막 활용을 하고 쿠르드족은 나몰라라 하고 버리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원수 같은 쿠르드족이 이제 미군의 힘을 안 빌리게 됐으니까 너무 지금 좋은 거고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제 무력을 직접 쓸 수 있게도 되는 거죠. 시리아 같은데. 이란이 그 지지하는 그 시리아에 우리는 모든 그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리아는 우리 시리아의 승리다. 미군이 나간다고 하니까. 독일의 외무장관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다. 영국의 외무장관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위협이 있는데, 아이시스가 현재 시리아에서 영토는 못 가졌어도 위협이다. 프랑스도 뭐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많은 그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체 그 정치인들도 다 반대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공약 지킨다고 하고, 비용도 2,000명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걸 왜 써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2,000명이 그곳에 주둔을 함으로 인해서 이란과 러시아로 시리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막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푸틴은 갖게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어떤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선물 보냈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쿠르드족은 미국은 정말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버려야지 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의논도 없이 대책 마련도 없이 서서히도 아니고 즉각 철군시킨다고? 이게 뭐야? 미국은 정말 쓰레기 같은 국가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요. 그런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 미군이 중동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중동 전략 그 어떤 균형을 바꿀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형적으로도 멀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있었을 때 오바마 자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지원을 하고는 하지만 남의 나라의 그 전쟁이나 그쪽 지역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은 거죠. 린지 그레이엄 같은 강성인 사람에게, 군 출신의 사람에게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중동의 경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오바마가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불태우면서 이것만은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또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44대 대통령과 45대 대통령은 정치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이 이라크에 그 주둔하는 미군이 피크 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오바마 그 되기 그 직전이었죠. 17만 명이 주둔을 했었습니다. 2011년에 뭐 10만 명 이렇게 됐었는데, 이 오바마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요.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사담 후세인 뭐
침공했었던 거 2003년인가 그렇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미군을 본인이 오바마도 선거 공약할 때 미군을 철군하겠다 했고 이제 그런 일로 한 것이고 지금 45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그 미군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힘을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견제할 수 있는 2,000명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을 놓으면서 푸틴에게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이 필요한, 이 미군 주둔이 필요한 이런 때 그렇다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현재 이제 그 오바마 이후에 그 아이시스, 그 이전의 아이시스, 오바마 아주 이전에는 그 알카이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바뀌고 하면서 아이시스가 되고 했었잖아요. 알카이다의 힘이 약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미국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들이 다 지금 떠났잖아요. 뭐 HR 맥메스터라든가 또 이제 존 켈리도 비서실장이지만 사성 해병대 장군인데 그 사람도 떠나게 되고 뭔가를 이 군이나 전체적인 이 군사 전략 같은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보고서는 당연히 읽지 않고 브리핑도 아주 너무나 간단히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한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절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잘 읽지 못한다. 그 사이에 러시아에게만 자꾸만 좋은 것을 주고 있다. 또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 세계 회사요. 그 뭐 헤드가 가깝다는 거겠죠. 그런 세계 회사에 대한 제재는 또 풀어줘 버렸다. 오늘인가 어젠가 풀어줬거든요. 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좋은 정책만 하는가? 그것도 심지어 오바마와 뜻을 같이 해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반대로 하는 오바마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잠시 뒤에는 네.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생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겠어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백악관도 결국은 이제 단기 예산안 뭐 어제 공화당의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이 상원이요. 제안을 해서 뭐 상원은 통과했고 오늘 하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겠죠. 당연히 2월 8일까지. 그렇다면 문제는 이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게 50억 달러 멕시코에 벽 짓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멕시코에 벽 짓는 한 이 50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날마다 백악관에선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제는 뭐 정부 각 부처에서 돈을 좀 각출해봐라.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더니 이제 그만큼 사실은 그 아마추어인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프타로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나프타가 아니죠. 요즘에 뭐죠? MC 뭐 아니 MC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들어갈 텐데요. UC 뭔가요? 그 나프타를 이름을 아무튼 바꿨죠. 구 나프타, 신 나프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가마다 다 다르게 부르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이 다 다르게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 새로 최근에 맺은 이 그 신 나프타 때문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사실 멕시코가 돈 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게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도 않았고
받고 의회에서도 이것도 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예상되는 이득 부분이 얼만큼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혹시 손해가 볼지 계산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에서조차 예상조차 못합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세 나라가 완전히 디테일한 것을 지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가 이 50억 달러를 댄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어디라고 보냐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돈 쓰기 싫어하고 또 그 돈을 왜 쓰냐고 하고 한국도 다 뭐 방위금 분담금도 한국이 하라고 하고 미국의 목적도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이상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인스티튜션 그 제도가 계속 해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깰 수가 없어요. 기업인일 때와 대통령일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106억 달러거든요. 미국이 58억 달러와 멕시코의 48억 달러, 중미의 58억 달러, 민간 그리고 공공개발 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멕시코에도 48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그 긴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안정이 돼야지 이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기를 원하고 미국의 난민으로 신청을 해서 오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국과 얽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들에게 잘못한 것들도 많고 뭐 나라에 분란을 일으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기도 팔아야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106억 달러 멕시코 단일 국가가 48억 달러를 이제 지원받기로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그 캐러번 벽 짓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캐러번 있잖아요. 그 문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멕시코에 머물면서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앞서 조금 벽 짓는 거랑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캐러번 얘기가 이것과 연관된다 하는 것이고 벽 짓는 돈은 어디서 내겠다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뭐 16억 달러 정도는 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연초에 해가 바뀌어서 다수당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되고 나서 다카 같은 거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체면 좀 살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16억 달러가 아니라 돈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캐러반 문제는 이렇게 캐러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잖아요. 미국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고 멕시코에서 머물기는 하되 대신에 48억 달러나 미국이 주는 겁니다. 멕시코에다가 그런 그 돈 받기로 하고 나서 멕시코 대통령이 오케이 난민 신청 우리 멕시코에서 해서 그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게 받아들이겠다. 멕시코에 48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수천 마일의 그 장벽에 2,0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 벽을 쌓는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주니까 뭐 난민 신청을 얼마나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수천 명밖에 안 될 텐데 48억 달러 주고 그곳에 머물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첨가하면 되겠네요. 뭐 아이호프나 퍼시픽 라이프나 제과 랜드로버에 이어서 삼성도 팍스 TV의 터커 칼슨이 이민자가 미국을 더럽게 만들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죠? 더럽게 만들고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한다. 그 발언한 이후에 터커 칼슨 쇼에 당분간 광고할 계획 없다 하고 발표를 해서 어제 13군데였는데 그 사이에 19군데 한 쇼에서 19군데 큰 기업들이 빠진다는 것은 많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자세히 보도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행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 그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중간 선거에서도 지고 그리고 나서 공화당과 화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웰페어 같은 것도 일하지 않으면은 줄 수 없다 해서 사람들 일도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와 이제 비슷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살짝 의회 모르게 이게 농림부에서 결정만 하게 하고 발표를 하게 했다가 지금 의회에서 그건 안 되지라고 이 의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얘기예요. 푸드 스탬프 룰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요즘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전에는 쉽게 받던 푸드 스탬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부분 성인이 부양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인 그런 경우에 일을 한다거나 잡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3년 사이에 이제 3개월 이상 받으면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이 룰은 있고 그 룰을 어느 정도 집행하느냐는 행정부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룰에 따르면 그리고 현재의 룰은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실업률이 그 지역이 20% 이상이 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적용하지 않고 푸드 스탬프를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요즘은 또 무슨 카드로 나오잖아요. 크레딧 카드처럼. 그런데 새로운 룰은 이 20% 실업률을 7%로 낮추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일해야지 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이것을 농림부 예산에 다 넣고 의회에 보내고 해야지 되는데 농림부 예산 설명하고 할 때 전혀 이런 얘기가 없이 오늘 농림부 장관이 뚝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소니 펄듀가.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요즘에 이렇게 많은데 일하지 않으면서 푸드 스탬프 받는 것을 대부분의 미국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또 상당 부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테고요. 이로써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77만 8천 명 정도 이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다 좋다. 다 좋은데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다. 연방정부가 돈 쓰는 것은 전부 의회에서 쓰고 책정해주고 서로 이제 맞추는 거죠, 비율을. 그런 것에 최종 승인을 의회에서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부이지, 행정부가 이것을 살짝 의회 모르게 얘기도 하지 않고 하다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의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지금 돈을 어디서든지 줄여야지 되는 게 기업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감면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은 연방 적자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줄여야지 되는데 줄인다는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동안 도와왔던 곳에서 많이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왔던 그 액수가 얼마나 크겠어요? 부자들에게 이만큼 세금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하면 부자도 꼭 부자라기보다 한인 가운데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인 CPA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에 큰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그 부자도 부자지만 부자도 큰 부자가 덕을 많이 보는 거죠. 호텔 업주 이렇게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달러, 25만 달러, 이 정도는 별 혜택, 아주 없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부자, 큰 기업에 대해서는 줄여야지 된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부족되는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던 것에서 뺀다. 오바마 케어 지원금에서 빼고 이게 이제 행정부의 지금 철학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주식 투자가들은 내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한 번도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베팅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2번 정도 올릴 것으로 얘기를 했죠. 의장이 올해 4번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올리지 않아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렸고 그러면서 나는 그 정치적인 고려 전혀 안 했다라고 제레미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인상할 때는 뭐 어제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경제가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올렸는데 이 경제가 건강하다는 게 노동시장이 강하고 실업률 뭐 50년 만에 최저라고 얼마나 많이 저도 말씀드렸습니까? 경제활동도 좋다 하는 건데 이자율을 인상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노동시장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미국 인플레이션도 지난 25년 이상을 지금 뭐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서브프라임 그 융자 문제 있고 했었을 때는 10%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낮아졌고 낮은 이자율이 계속되면은 연준에서 볼 때는 크레딧 버블이 일어날 수가 있다. 주택붐 버블도 일어날 수가 있다. 주택시장 요즘 굉장히 차갑습니다만은 크레딧도 뭐 사람들이 돈 많이 쓰고 하니까 지난번에 2008년도 뻥 터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버블 막기를 하는 거죠. 버블 막기를 연준으로서는 적절한 이자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자율을 올려둬야지 다음 불경기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나가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한 300억 달러 흑자라고 하던가요? 지금 그 정도가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그런데 그것을 항상 이런 때 이제 쓰면은 안 되고 이제 불경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저금을 해둬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공화당 행정부에서 돈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저금을 안 해주고 쓰고 세금 깎아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연준의 경우는 어쨌든 이자율을 올려놓고 나중에 어려울 때 내리기는 쉽잖아요. 워낙에 그런 그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윌버 로스라는 상무장관은 이 사람이 이제 80도 넘은 사람이고 굉장히 돈을 아주 무섭게 번 사람이잖아요. 한국도 IMF 때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히 뭐 철강 가지고 휘두르고 해서 돈 번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나요? 연방 그 윤리 관계자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본인의 주식을 다 팔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오래 1년 넘게 안 판 것도 있고 또 팔았다 했는데 또 안 판 것도 있고 원래 그 상원 인준을 받으면서 장관의 경우 그 90일 전후로 다 팔아야지 되는데 안 판 주식이 미국에 이제 워치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 밝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무장관이 이거 실수다. 에이전트가 나는 다 판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주식은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다른 주식은 이게 한 번도 아닌 거예요. 다른 주식은 뭐 그 인베스코 그 LTD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 사이 정도의 가치라고 하거든요.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인데 아니 본인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모르고 뭐 의회에서 다 팔았다라고 답을 하고 이건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 감사받아야지 된다 하는데 지금 뭐 감사받고 스캔들로 물러난 장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이제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상무장관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too big to fail? I don't know.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 관한 광고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 음성 좀 들려드릴까요? 어제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워싱턴 DC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를 방문을 했는데요. 대통령 같지 않고 그냥 뭐 일반 바지에
흰 셔츠 입고 빨간색 뭔가 어깨에다가 그 선물 꾸러미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쓰고 아주 평범하게 방문한 거예요. 했더니 병원에 간호사 스태프들은 앉아 있고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Like, my reindeer were, they were stuck in some snow, but I just wanted to make 사슴이 눈에 갇혀서 갇혔다. 그래서 혼자 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We've had a chance to talk to some of the wonderful kids and their families. What's going on? 네, 결국은 이제 그 연말 연시에 그 아픈 사람들 위로도 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한 선물도 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따뜻한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 Obviously, it's tough for folks, and as the dad of two girls, I can only imagine. Have